최근 한국의 유명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이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해외여행 중 겪은 잦은 도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빠니보틀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한국에서의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 물건을 그냥 두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절대 도난에 방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가장 놀라워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치안입니다. 특히 카페에서 노트북과 핸드폰을 그냥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도난당할 걱정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이 점을 경험하고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28살 남성, 이름은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름다운 건축물, 예술, 역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프랑스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파리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저는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했고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아름다움과는 별개로 치안 문제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지갑과 가방을 도난당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에 경험한 한 사건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쇼핑하러 갔다가 저는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파리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새 가방을 사주기로 약속하셨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경했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가방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계산을 하러 가셨고 저는 잠시 다른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지루해져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나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나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저는 그가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밀치더니 가방을 낚아채어 달아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제 손에 있던 가방이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찾았고 엄마는 제가 무슨 일인지 말하기도 전에 상황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며 괜찮아 줄리앙.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근처에 있던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도난당한 물건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제 소중한 물건들, 특히 좋아하던 장난감과 게임기, 그리고 엄마가 사준 새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 안에 들어있던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소지품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이런 경험들 때문에 늘 소지품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출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IT 회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한국에 가게 되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효율성에 놀랐고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질서정연한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출장 일정 중 한 번은 여유 시간이 생겨서 혼자서 서울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명동은 수많은 상점과 카페가 모여있는 번화가였고 그곳에서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꺼내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노트북으로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며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몇몇 친구들로부터 한국은 치안이 좋다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그냥 두고 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소지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노트북과 핸드폰을 다 챙겨서 화장실에 갈까 생각했지만 커피잔과 노트북 전원 케이블까지 챙기기에는 번거로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자리를 비울 때 노트북과 핸드폰을 그냥 두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저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지만 돌아와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들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돌아왔을 때 내 노트북이 사라져 있다면 어쩌지? 프랑스였으면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저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트북, 핸드폰, 심지어 지갑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신경 쓰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카페를 갈 때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트북과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체감하며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카페에서 작업을 했는데 매번 노트북과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웠지만 한 번도 도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친구들 역시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어느 날 한국에서 친해진 동료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앙,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누가 훔쳐갈까는 두려워하지 않아. 대신 내가 앉을 자리가 사라질까봐 더 두려워하지. 이 말에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당할 걱정보다는 다시 돌아왔을 때 앉을 자리가 없을까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유머러스한 이야기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울에서 유명한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펴고 쉬고 있었는데 물건을 그냥 두고 운동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저도 자전거를 빌려 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노트북과 소지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물건을 잠깐 맡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자전거를 빌리고 한강을 따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돌아와서도 제 소지품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 겪은 치안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몇 친구들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고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신뢰성에 깊이 감탄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안전한 여행지라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신뢰 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 겪은 치안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몇 친구들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고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신뢰성에 깊이 감탄했죠. 어느 날은 프랑스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 예를 들어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가도 아무도 손대지 않아.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공공장소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야.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우리도 그런 문화를 배우고 적용하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하며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점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작은 일이라도 신뢰를 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계산대를 잠시 비우고 나갈 때 신뢰를 바탕으로 물건을 맡겨두는 경우도 있었고 길을 잃은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신뢰와 배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프랑스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신뢰에 대한 외국인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 감동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